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북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 평화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어린이에게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CBS는 챗 GPT가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챗 GP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인천시 강화 지역 10여 개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 학원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덕신 학원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북한 사역에 협조하는 교회들을 초청해 평화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올해로 북한 사역 10년을 맞이하는 컴패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한반도 복음 통일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컴패션은 지난 2013년부터 164개 교회와 협력해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한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역자 훈련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한국 전쟁 당시 전쟁 고아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지금의 컴패션과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며 북한 사역은 사랑에 빚진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연후에 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는 한국교회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치 북한이 열리듯이 달려듭니다. 지금은 마치 북한이 전혀 안 열릴 거라는 생각으로 멀리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연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균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사상무장을 강조하며 공격적 행위들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반작용도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언제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남북 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통일이 된다면 통일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을 가슴으로 알아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통일을 허락하신 그날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민족의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북한을 머리로만 알면 저희가 될까요? 말씀드린 70년대가 이진감 굉장히 다른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끊임없이 받은 그들의 교육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는 그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평가하지 않고. 컴패션은 북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한 북한 사역 모델, 북한 사역 2.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개방 전 단계와 제한 부분적 개방 단계, 전면 개방 단계, 최악의 경우 전시 상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며 북한 개방 시나리오에 맞춰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인적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내 교회를 넘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컴패션은 다음 세대의 경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식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 통일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국 보훈의 달인 오는 6월엔 북한 사역 주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 교회에 북한 상황을 알리는 세미나와 소그룹 교재, 개인 묵상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북한 사역을 향한 한국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CBS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챗 GPT는 무엇이고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과연 챗 GPT란 무엇인지 이승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챗 GPT에 부활의 의미를 강조한 설교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챗 GPT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설교문을 제공했습니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에게 이 설교를 평가해달라고 질문했더니
아쉬움은 남지만 부활의 의미를 잘 요약한 설교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두에게 만족될 만한 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썼죠. 이게 사실 부활이 믿음의 근간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희망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초점을 잘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못 해주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살아본 적이 없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챗GPT는 2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등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챗GPT는 한국어나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챗GPT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검색을 하거나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면 챗GPT는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챗GPT가 설교문이나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목회자나 교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챗GPT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75억 개의 정보가 챗GPT에 입력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올 새로운 버전에서는 무려 100조 개의 정보가 입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챗이라는 말에 붙는 것이 소위 말하는 채팅,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고 계속 이어서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답을 했는데 그 답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제가 다른 정보를 주고 그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대한 추가 정보를 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지하고 다시 검색해서 정보를 줍니다. 챗GPT에 대한 관심과 기대,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챗GPT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해법을 굴욕적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본 가해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터무니없는 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일본 정부가 시종일관 전쟁 범죄 사실을 부정해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역사를 부정한 참으로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몇 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팔아치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회 세습을 당연시하는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연대 집행위원 김정태 목사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통합교단 안에 있었음에도 무력화됐다며 이번 판결은 통합교단의 문제인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 안에 세습이 당연시되고 기존에 있었던 교단의 세습 금지법마저 없어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인성 목사는 명성교회 문제가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해결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세습 반대 운동은 교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을 깨우는 운동인데 자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농어촌 선교단체가 정책토론회를 어제 세길 기독사회문화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각 교단이 진행하는 농어촌 선교 정책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농어촌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관련 부서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며 농어촌 교회 살리기 운동에 교단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 북한 통일선교단체들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통일선교단체 7개 단체들은 최근 정전 70년 평화축제 기자회견에서 2023년을 통일선교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평화축제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 축제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70주년 평화축제를 준비하는 가칭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 실무협의회는 오는 20일 통일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평화의 씨앗 기도회, 6월 DMZ 평화기도회, 7월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열고 휴전일인 7월 27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평화기도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23년 자발적 불편운동 봄 캠페인 슬기로운 가방생활을 오는 5월까지 전개합니다. 슬기로운 가방생활은 비닐봉투, 비닐우산, 플라스틱 병 등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방에 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 등을 넣고 다니자는 캠페인입니다. 기은실은 자발적으로 용기를 내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공동체와 지구를 바꾸는 변화까지 함께 만들어달라며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은실이 2011년부터 진행해온 자발적 불편운동은 자연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한 실천운동,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눔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인천시 강화 지역 10여 개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 학원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덕신 학원 선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아침 덕신고등학교 등굣길. 덕신학원 선교회 목회자들이 볼펜을 일일이 나눠주며 올해 첫 등굣길에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목회자들의 따뜻한 격려에 학생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또 신입생을 축하하는 재학생들의 환영 인사로 캠퍼스가 활기로 넘쳐납니다. 덕신학원 선교회.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덕신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강화 지역 감리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2020년에 결성된 학원 선교 단체입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덕신학원 선교회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등굣길 환영 행사에 이어서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도 함께했습니다. 축하의 자리에 같이 한 덕신학원 선교회는 뿌듯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입학식이 하나의 축제가 됐다는 거,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의 어떤 입학식이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장 세미나 이사장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쨌든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주 기운이 나고요. 소망이 생기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것이 아주 기쁩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덕신학원 선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멘토링 수업. 일단 저희 목사님들이 세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1년에 4번이지만 그 아이들 연락처를 다 갖고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만나서 이렇게 만남도 가질 수도 있고 선교회 목회자들이 각 반에 들어가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 덕신학원 선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해서 더욱더 뜻을 공고히 다질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는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급 미션으로 가끔씩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바탕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수업 외에도 예배와 기도회, 나눔 행사 등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같은 사역으로 덕신고등학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올해 졸업한 아이들은 34%의 아이들이 기독교 학생이었는데 지금 3학년은 40%. 2학년 아이들은 44%의 기독교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신입생은 60%가 넘는 아이들이 우리 덕신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박상익 교장은 덕신학원 선교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고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겠다. 이런 것이 학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덕신학원 선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한 아이들의 변화가 아닐까. 덕신학원 선교회의 노력은 덕신고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립학교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생 수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끝에 목사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셨고 그 방향을 같이 의논해서 저희 학교는 지금 90명을 넘치고 계속 작년과 올해 모두 인원수를 다 채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윤아 이사장은 특히 덕신학원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천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정말 기독교 학교 하면 덕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정도의 학교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저희를 이끌어 가실지 저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명 덕신학원의 홍보대사인 덕신학원 선교회. 선교회 목회자들은 강화 전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꿈꾸며 덕신학원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강화 기독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뭐 학생들 찬양이라든지 찬양제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그래서 그 어떤 강화도 전체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